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모두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최근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하락이 개별의 악재가 있다 보니까 빠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 이 정도로 접근을 하기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현재 이 하락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어떤 내용 때문에 크게 빠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위든 아래든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냐면은, 연준이 여기에서 이 고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했다면 뭐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지금의 상황을 기기에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시장이 이걸 악재로 생각을 하고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케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최악인가 싶으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위치에서의 최악은요,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 관련된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확률을 볼 수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일단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0%대가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40%보다는 조금 안 되는 과반 못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은 피해가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여기에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이 미국 연준의 셧다운 이슈 같은 경우에도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말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1월 달 인상의 확률을 낮추는 건 훨씬 크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12월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금리로 길게 이어지면 이어졌지 이 금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케이 이게 악재인 건 알겠는데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보기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버티다 보면 어떠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까요? 당연히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시장 전체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인플레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로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내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일단 첫 번째, 지금 계속 비싸지고 있는 유가를 필두로 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어 있는 식품 계속 안정되는지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인건비가 둔화되는지 이렇게 보시고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두 가지만 하더라 다시 하나에서 두 가지만이라도 더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는 이 기술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 기술주들 이 관련 내용 나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리막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점?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거를 거진 1년 넘게 버텼는데 겨우 이거 못 버텨갖고 매도를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상치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내년에 그냥 5%대까지 빠질 때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악재였다면 인하는 뭐죠? 호재. 그럼 내리 1년에서 1년 반 이상 여러분들은 이 호재성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카카오 네이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기다렸을 때 보상을 받는 가치 역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2020년만큼의 상승은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 이 박스권 돌파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닥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이 매집을 많이 했던 이 구간의 회복도 금방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크게 보면 쌍바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되었을 때 그 힘은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시장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고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유지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지만 최악은 피했다. 그러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인플레의 영향을 딱딱 주는 뉴스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격적으로 머리가 들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인하의 끝,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내리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반등장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는 그냥 버티다가 인하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쭉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된다? 인하의 끝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일단 지켜보시면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말 많은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제 좀 좋은 내용 나오게 되면 바로 그런 것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네이버 카카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둘 모두가 광고업 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 살아나면 광고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적도 올라갈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두 종목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길어봤자 1년 안에는 지금 가격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적금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들 웃는 얼굴로 네이버 카카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들더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